어릴 때부터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30대 여성 김 씨. 엄마나 두 여동생에 비해서는 할 말은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손찌검을 당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장녀로서 가족들을 위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족의 끈을 놔버려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토록 차갑게 마음이 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양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제보자분은 30대 여성 김 씨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이게 좀 가정 형편이 좀 여유롭진 않았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는데 이분이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해서 본인 용돈뿐만이 아니라 동생들 학원비, 용돈, 심지어 동생들 치아 교정비까지 본인이 다 대줬다라고 합니다. 동생들은 자신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에서 다른 거 걱정하지 않고 공부만 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이어서 아주 열심히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던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언니가 있네요. 근데 이 심지어 동생들만 이렇게 챙긴 게 아니라 부모님께도 지원을 아낌없이 했습니다. 아버지 차도 바꿔드렸고요. 이사 가는 집의 절반 이상 돈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대학생이 돼서 우리 집이 좀 특이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친구들이 아빠가 가방을 사줬다, 차를 사줬다 하는데 정말 딴 세상 얘기 같았다면서 저렇게 사는 친구들도 있구나 싶었던 거죠. 실제로 제보자는 부모님께 용돈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서 키워준 값을 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고 합니다. 지금 대구 중구청 홈페이지가 다운이 됐네요. 예. 자, 박 교수님, 네. 키워준 값을 내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이 아버지가 늘 자식들한테 키워준 값을 내라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꼭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키워주지를 않은 사람들이 꼭 이러잖아요. 열심히 키운 부모는 도리어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미안하다 꼭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다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는 너무 그 말도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낳았다 뿐이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으면서 무슨 키워준 값을 내라 그러나 도리어 내가 한 게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엄마나 언니, 동생은 항상 엄마와 여동생은 항상 이 아빠한테 숨죽여 지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예. 본인은 좀 할 말 좀 다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사사건건 아버지한테 이제 대들었고 그럴 때마다 손찌검 당하는 일도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근데 어머니는 또 그때 그럴 때 맞을 때일수록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불쌍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엄마 역시 학대 방관자였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박 변호사님. 예. 이 제보자분 최근에 말이죠, 네. 결정적인 사건이 팍 터졌다. 자, 가족들이 아버지의 외도 장면을 알게 됐음, 정황을 포착하게 된 겁니다. 이 어머니가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엄마 이혼해라, 힘들면 이혼해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자식 보고 참았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 이혼 안 하면 엄마 절대 안 보겠다, 제보자가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엄마도 역시 그래 이혼할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뒤에 엄마가 아빠랑 별거 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에? 이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그래, 니네 아빠랑 나 이혼할게 해서 엄마를 응원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별거 이러니까 이 제보자분도 맥이 확 빠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어머니께서 그 이혼을 결심을 접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동생 2명이 아직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때까지 참겠다는 건데요. 늘 그랬듯이 자식들 때문에 참아보겠다는 건데 이 제보자는 엄마 본인의 행복보다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보다도 동생들의 결혼식 그 하루가 더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크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가 아빠에게 따로 살 집을 마련할 비용까지 주는 걸 보고 경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까지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보자는 이젠 부모님 이혼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당사자가 괜찮다는데 옆에서 아무리 뭐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으니 관심을 끄겠다면서 다만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라 이런 상태에 이른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제보자께서는 인연을 끊겠다 이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엄마도 이제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안 되냐 그러시는데. 사실 제보자분은 이제 본인도 결혼하셔서 아이가 있으십니다. 근데 자녀를 직접 키우시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마음이 더 강하시고 그래서 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서운한 마음이랄까요, 배신감 이런 게 굉장히 크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그 친양자 제도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데
마치 친자식 친부모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할 수 있는 이 배양이 있어요. 그건 단순한 법적으로는 양부모라고 아예 안 보고 그냥 법적으로는 친부모를 보는 건데 삼는 건데 지금 이제 본인도 성년이고 자녀까지 있는 경우라서 그런 양부모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게 원칙적으로는 친부모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당한 어떤 사정이 없이 동의를 안 해줄 경우에는 법원에 이것도 심판을 구해서 법원이 대신 허락을 해줄 수도 있긴 한데, 글쎄요, 이런 사연으로 제가 뭐 동의를 구했다 이런 걸 좀 제 경험상으로는 없어서 예. 바타부타 어쨌든 법적으로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좀 희소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궁금증 여기서 짚어보죠. 자, 가족들 지원 정말 평생 아끼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 허탈하다. 그동안 내가 가족들 위해서 쓴 부양비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요. 박 변호사님. 자, 일단 이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부당이득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만 봤을 때. 왜냐하면 내가 그걸 줄 필요가 없는데 줬기 때문에 법률상 이유 없이 줬던 것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받으려고 하면 금액이 이제 그 크기도 하고 증거 자료 같은 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돌려받기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 사연자분이 딱 그거잖아요.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이혼을 않겠다고 했던 엄마. 정말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네. 결국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한테 종속이 돼 있는 것 같다. 네. 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연자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참고 있던 상처가 터진 거죠. 너무 아픔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를 당했는데 아빠한테는 폭언과 손찌검을 당한 거고 어머니한테는 방치를 당한 거죠. 어머니는 아빠가 때릴 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엄마가 약해서 혹은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는 이유로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역시 아니고 엄마는 그냥 이혼이 하기 싫었던 거고 우리는 핑계고 그럼 내가 맞은 건 내가 방치된 건 내가 희생한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그렇죠. 질문이 몰려온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처에 몸부림치시는 건데 아이들이 맞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든지 보호를 했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본인만 생각하라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판산마루님, 천사 같은 분이십니다. 앞으로는 본인만 생각하시기라고 하셨고요. 박연수님도 이제부터라도 본인을 위해서 아끼지 말고 행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